예, 어제 봤던 7월 모의고사 한국수리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전체적인 느낌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고, 평상시에 봤던 모의고사에 비해서 좀 난이도는 낮은 편이었어요. 근데 어려운 문항이 한두 문항 정도 이렇게 껴있다라는 거, 그 정도 빼고는 그냥 평이했던 시험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지리지죠. 지리지 두 가지 신증동국 여지승남 택리지 중 찾아내서 그걸 해석하라는 문제가 되고요. 신증동국 여지승남은 조선 전기 때 만들어진 저술된 책이고, 택리지는 조선 후기 때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이 책하고 지도하고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책하고 지도하고 이게 파악하는 문제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조금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봤을 때 여기가 조선 전기예요. 조선 전기. 조선 전기가 되고요. 그리고 중기가 되고 조선 후기가 됩니다. 조선 전기는 건국이라는 게 있었죠. 이벤트가. 그럼 건국하면 뭐 해야 될까요? 통치하고 지배해야 되겠죠. 그러면 모든 목적이 통치 지배에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선 전기 때 쓰여진 책이랑 지도나 만들어진 지도들은 다 통치와 지배에 활용될 수밖에 없었고, 조선 후기 때는 이제 무슨 학문이 등장하냐면 실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하죠. 그래서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제 책이나 지도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책은 방금 얘기했듯이 신승, 동국, 여지승남,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 같은 게 있고요. 지도는 혼일 강리역 대옥도 지도가 있고요. 중기 때는 천화도가 있고 조선 후기 때는 대동여 지도가 있습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찾아봅시다. 간은 건치, 영역, 산천 등의 항목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이 쭉 있는 거고, 이렇게 쓰는 거를 무슨 서술이라고 얘기하냐면 백과 이제 어떤 정보나 자료를 이렇게 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지역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몇 명이 사는지, 그리고 특산품 뭔지 이런 것들을 실어 놨다, 기록해 놨다는 것 자체는 그 지역을 지배하고 통치하는데 활용한 정보를 얻는 거죠. 그래서 간은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 됩니다.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 되고, 조선 전기 때 편찬된 지리지가 되겠죠. 네, 나와 봅시다. 나는 여기는 온 강원도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풀어서 쓰는 방식을 설명식 서술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조선 후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택리지에 해당합니다. 택리지.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쓰여진 책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기억을 보니까 온 강원도에서 서울로 운송되는 물자가 모여드는 곳이다. 그래서 택리지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이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 고지도 고문헌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택리지하고 대동여 지도가 날 가능성이 가장 크니까, 택리지는 과거지 뭐를 정한 거냐면 선정 기준이라는 걸 제시했죠. 그래서 지리, 풍수, 인심, 그리고 생리. 풍수가 아니라 산수요. 산수.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가 있는 거는 생리입니다. 생리. 생리는 경제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 곳이 경제적 활동이 유리한지, 조선시대에서 경제적 활동이라는 것은 농업이 되겠죠. 그냥 땅이 비옥한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물자 운반이, 사람들 왕래가 많은 지역인지. 그러니까 기억 보니까 물자가 모여든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지 선정기 중에 생리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국가 통치 목적으로 제작된 거는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가가 되겠고요. 제작 시기는 가가 조선 전기고 나가 조선 후기니까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기억 과거지 조건 중 생리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그래서 대동여 지도는 통해 주변 산지 정확한 해발 고도를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해발 고도를 알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고선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조선시대 지도는 시대에
지도는 등고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동여 지도를 통해서 정확한 해발고도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대동여 지도는 굵기, 진하기를 다르겠죠. 높은 산지와 낮은 산지의 굵기하고 진하기를 차별을 두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뭐라 쓰냐면 높, 낮이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정확한 해발고도는 알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1번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해 공부한다면 택리지라는 책하고 그리고 대동여 지도하고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고 암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문항 봅시다. 2번 문항. 2번은 지역지리 문제예요. 지역지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은 선생님은 기출문항 문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공부하는 형태로 할 수밖에 없고 한번 봅시다. 유자가 있대요. 뭐 유자가 특산품인 거 선생님은 모르겠고 최초의 우주 발사 기지가 있는 곳 나로호가 발사된 곳이죠. 여기는 고흥이라는 곳입니다. 고흥반도의 고흥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굴비 원자력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선생님이 지난 수업 시간 촬영한 거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을 전부 다 암기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는 전남의 영광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평선 축제가 열린다. 지평선이라는 것은 땅하고 하늘하고 맞닿는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평야가 넓게 펼쳐진 곳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는 김제가 됩니다. 김제. 그래서 세 개를 지으니까 고흥 지우고 김제 지우고 영광 지우니까 전주가 낫겠죠. 그래서 가는 전주에 대한 설명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고요. 선생님이 이미 풀었고 죽세 공부가 대나우스 때는 담양이 되죠. 담양. 순양제는 남원이 되고요. 그리고 고추장은 순창 고추장이죠. 그리고 슬러시 추진 한옥마을은 전주가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고요. 큰 조차를 극복하기에 설치된 뜬다리 부두는 군산입니다. 2번 문항은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 문항을 통해서 고흥, 영광, 김제, 담양, 남원, 순창, 군산, 전주 5개랑 8개 지역이 나왔죠. 8개.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호남 지방이니까 전라도 지역이죠. 전라도의 8개 지역의 특징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로 전라도 지역의 지역지리를 어느 정도 끝낼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한다면 지도까지 매치를 시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역지리는 계속해서 모의고사 보면서 그리고 기출 문제 풀면서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봅시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우리나라 영해와 그리고 이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서해가 됩니다. 서해 바다는 직선기선을 사용하죠. 직선기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 실선으로 가 있는 곳이 직선기선의 최외곽섬에 해당하고 여기 부분이 뭐가 되냐면 안녕하세요. 아니요. 수업 촬영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영해가 되겠죠. 영해. 그리고 시는 동해니까 여기에 기선은 통상기선이 됩니다. 최저 조위선에서 12해리까지 시는 영해가 되겠죠. 그러면 A는 뭘까요? 영해에서 벗어난 지점이니까 A는 우리나라의 이의지가 되고 D도 이의지가 됩니다. 그리고 E는 독도라는 우리나라 영토를 둘러싼 12해리 바다니까 영해가 되겠죠. 네, 풀어봅시다. A의 수직 상공은 우리나라 주권에 미치는 영향이다. A는 이의지의 하늘이니까 우리나라 주권에 미치는 곳이 아니죠. 영공이 아니죠. 그리고 영공의 의미는 영공, 지금 주권에 미치는 하늘은 영공을 의미하는데 어디하고 어디를 얘기하냐면 영역과 영해의 수직 상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림말이 되고 이지의 상공이니까 B에서는 B는 직선기선에서 이 영의 안쪽 바다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곳이다. 그래서 내수라고 얘기합니다. 내수라 하고 효력은 영해랑 동일합니다.
비해서는 중국 정배 선박이 해저전을 탐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영해와 동일한 효율을 가지니까 중국이 와서 해저전을 탐사하면 안 되겠죠. C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이 포함된다. C는 영해잖아요. 배타적 경제 수역은 최저 조위선에서 몇 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냐면 200해리까지를 경제 수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영해하고 겹치니까 영해를 제외한 범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C는 우리나라 영해니까 배타적 경제 수역에 포함되면 안 되겠죠. 이에서 일본 국제에 어선이 조업할 수 있다, 조업할 수 없다. 우리나라 영해니까 당연히 조업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C와 D의 최단 경로는 한일 중간 수역을 지난다. 한일 중간 수역은 한국과 일본의 이의지가 중첩되는 곳이죠. 그러면 C하고 D의 최단 거리를 이렇게 가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영해를 포함하는데 여기 한일 중간 수역이 들어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3번 문제를 좀 모식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려서 우리나라 한반도가 영토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부터 동해상, 여기서부터 CBL이는 영해가 될 거고요. CBL부터 여기 188회까지는 이의지가 될 거고요. 왜냐면 하고 독도가 있고 일본의 이의지 하면 이 중간에 이제 한일 중간 수역이 있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나라 영토가 있고 영토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는 영해가 되고 거기보다 조금 먼 지역은 배타적 경제 수역이 되고 그보다 더 나가야지만 이제 한일 중간 수역, 한중 잠정 불치 수역이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문제 봅시다. 4번 문제는 뭐 선생님이 수업 시간 얘기했죠. 해안 지형 시험 문제로 가장 잘 나오는 형태의 유형이 이 형태가 된다. A는 바다에 점식해 있으니까 이거는 갯벌이 되고요. B는 튀어나와 있는 곳이니까 침식 지형이에요. 그럼 여기 5가지 중에서 침식 지형은 해시계밖에 없겠죠. 그래서 B는 해시계가 되고, C는 육지에 점식해져 있으니까 사빈이 됩니다. D는 호수니까 석호가 되고요. 그리고 E는 석호를 바다 분리시켜서 만든 거니까 사주가 되겠네요. 그래서 A 갯벌은 파랑이 아니죠. 조류의 태적이 되겠죠. D의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된다. 석호는 바다와 분리됐죠. 바다와 분리돼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염도가 어떨까요? 염도가 높겠죠. 염도가 높으니까 용수로서 사용할 수 없겠죠. A는 갯벌은 점토고 C 사비는 모래죠. 그러면 입자 크기는 모래가 사빈이 더 크겠죠.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는 곳에서는 C보다 B가 발달한다.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는 곳은 만이라고 얘기하고 만에서는 태적 지형이 주로 발달하죠. 그러니까 C가 B보다 더 잘 발달하겠죠. D와 E는 모두 후빈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되었다. 정답은 5번이죠. 석호의 형성 과정을 보면 빈기 때 하천하류의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진 침식곡에서 출발합니다. 침식곡이 후빈기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해수면이 상승해서 침식곡이 바닷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로 바뀌게 되냐면 만으로 바뀌게 되고, 이 만 입구에 사주가 형성돼서 만들어집니다. 석호는. 그러면 후빈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만들어진 지형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네, 5번 문제 봅시다. 5번 문제. 이제 5번 문제 가지고 2번 문제처럼 활용하면 됩니다. 2번 문제는 전라도에 대한 문제라고 했다면 여기는 이제 경상도의 지역지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상도에 불국사 있고 역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야겠죠. 여기는 경주를 의미하고, 나는 공룡화석 산지, 공룡화석 산지는 경상 누춘군에 나타나서 여기는 고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주와 고성을 찾으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경주는 B가 되고 고성은 D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A는 알아두세요. 안동입니다. 안동은 경북 도청 소재지가 되고요. 탈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는
뭐 이 정도 우선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B는 경주가 되고요. C는 여기가 부산이죠. 부산의 위성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양산이 되고요. D가 고성이 됩니다. 고성이 시험 문제 나올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내용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문제 가지고 경상도의 지역 지리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맨 앞장 이어서 풀게요. 뒷장 쭉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6번 문제 봅시다. 6번 문제는 이제 하천 지형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가하고 나가 있고 하를 보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점선이 뭐냐면 분수계죠. 분수계고 이 하천에 이만큼의 유역이 되겠죠. 그래서 가를 보면 가는 금강에 해당하고 나는 낙동강에 해당하죠. 그래서 물이 흐르는 곳 방향을 보니까 이렇게 모이죠. 그리고 이렇게 흘러서 모여서 한 줄기가 돼서 A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하천은 모여서 흘러서 한 줄기가 돼서 바다로 흘러간다고 했으니까 A 지점이 뭐가 되냐면 하류 지점이 되고 B 지점이 상류 지점이 됩니다. 됐죠? 똑같이 보면 C가 상류가 되고 D가 하류가 되겠죠. 그럼 풀어봅시다. D에서는 유속이 감소로 형성된 성상지가 있다. D에서는 유속이 감소로 형성된 여기까지는 맞아요. 선상지가 아니라 낙동강 하류에는 삼각주가 있죠. 삼각주가 있다. A는 B보다 하천의 태정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태정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상류가 하류보다 크죠. 그러니까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말이 되고 하상의 평균 해발 고도는 상류가 하류보다 더 높죠. 그러니까 C가 D보다 더 높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A. 하구뚝 건설. 우리나라 하구뚝이 건설된 강 암기하고 있으라고 그랬죠. 금강, 영산강, 낙동강이 있습니다. 하구뚝은 염해를 방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바닷물이 역류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 역류해서 만들어진 하천을 감조 구간이라고 얘기하고,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막았으니까 감조 구간은 짧아지겠죠. 짧아졌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가나 모두 태백산맥 일부가 분수기에 포함된다. 태백산맥은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면 나하천은 맞는 말이지만 가하천은 태백산맥이 분수기의 역할을 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7번 문제 봅시다. 7번 문제 권역별 하석 에너지 공급량을 얘기하고 있네요. 권역별 하석 에너지 공급량은 소비량이라고 했고 소비량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공업이라고 했죠. 그럼 봅시다. 나 쉬운 것부터 찾읍시다. 나는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에서 절대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수도권은 인구가 많죠. 그러면 인구가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가정이 많겠죠. 그럼 가정이 많으면 가정용 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어떤 자원을 얘기할까요? 천연가스가 되겠죠. 천연가스. 그래서 나는 천연가스가 되고 가는 충청권의 사용 비율이 높아요. 충청권은 화력발전소가 있고 당진이라는 1차 금속 제철 공업지역이 있죠. 영남권은 포항이 있고 호남권은 광양이 있습니다. 제철 공업과 화력 발전이 발달한 지역에서 주로 많이 소비해야 하는 자원은 석탄이 되겠죠. 그리고 다는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 호남권 있는데 이건 그럼 나머지 하나는 석유가 되겠죠. 석유는 석유화학과 관련이 있죠. 호남권은 여수, 충청권은 서산, 영남권은 울산이 되겠죠. 여기에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럼 가는 전량 해에서 수입한다. 석탄은 우리나라에서 일부 생산합니다. 무연탄 생산하죠. 무연탄 어디서 생산하냐면 강원하고 전남에서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전량 수입은 틀린 말이 되겠죠. 수송용 및 하공업 원료로 이용된다. 맞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건 석유에 대한 설명이니까 맞는 말이 되고요. 연소시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순으로 많죠. 그러니까 석탄이 천연가스보다 배출량이 많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상용화된 시기도 역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순이죠.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사용하는 시기가 가장 늦겠죠. 총 발전량 이 말 잘 이해하라고 했죠.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에 사용하는 순서 석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원자력이 되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되고 그 다음에 석유라고 했죠. 그래서 5번 문제 이런 식으로 에너지 자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이 암기를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좋겠네요. 28번 문항 봅시다. 8번 문항.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에 뭐 이렇게 주어져 있죠. 문제가 좀 어려운데 여기는 서울이고 그래서 서울 내부를 나타내니까 이 문제는 도시 내부 구조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도심과 뭐 찾아라, 구도심 찾고 외곽 지역 찾아라 이 문제예요. 한번 봅시다. 서울의 가운데 있는 여기가 도심이 되고 여기는 서초구죠. 강남. 그래서 부도심 역할을 하는 곳이고 여기는 서울의 바깥쪽에 있으니까 외곽 지역이 되고 여기는 좀 기억하라고 그랬죠. 여기 서울의 금천구에서 부도심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공업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이 됩니다. 그러면 용도별 전력 소비량 봅시다. 거기서 먼저 산업용을 찾아봅시다. 가나 다라 비교해보니까 산업용이 여기가 비율이 가장 높죠. 그럼 산업용 공업을 얘기하니까 여기가 다가 됩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서비스업 가정용으로 비율이 높은 지역 봅시다. 가정용으로 높은 지역을 보니까 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용 중에서 가장 높으니까 가정용 상주인구가 많다는 거죠. 그럼 주거 기능이 발달한 나가 외곽 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가는 뭐의 비율이 높습니까? 가는 서비스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업이 발달한 도심 지역인 가가 되고요. 부도심은 가정용도 소비량이 많고 그리고 서비스업의 소비량도 많죠. 그래서 라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내셔도 되고 지역 내 통근 통합 인구 비율로 찾아내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상업하고 업무 기능이 발달한 게 도심이죠. 그러니까 지역 내 통근 통합 인구 비율이 높겠죠. 그 다음에 부도심도 높겠죠. 그래서 부도심도 높고 공업지역인 이 지역도 높고 가장 낮은 곳 여기는 주거 기능이 주로 발달했으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지역 내로 출퇴근 못하겠죠.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업지 평균 시가가 높다. 상업지 평균 시가가 가장 높은 건 도심이 되죠. 그래서 가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고 나는 라보다 거주의 평균 통근거리가 멀다. 맞죠? 라 지역은 지역 내 통근 통합 비율이 높으니까 이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의 비율이 높겠죠. 하지만 나 지역은 낮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평균 통근거리가 멀어지겠죠. 다는 생산자 서비스업은 기업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업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기업의 비율이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 기업의 비율이 높은 곳은 도심 지역이 되니까 가가 가장 많겠죠. 가나 라 지역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지역 내 사업체 수에서 제조업은 공업을 얘기하죠. 공업을 비율이 높아진 것은 다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네, 9번 문제 풀어봅시다. 9번 문제는 우리나라 지역개발하고 관련된 문제고 지역개발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분되는 게 1차랑 3, 4차 지역개발 방식이 1차는 성장 거점이고 3, 4차는 균형개발이죠. 그래서 지역개발 방식에 따른 구분을 하면 됩니다. 가는 3차가 되고요. 분산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기반 구축이 되니까 이건 1차가 됩니다. 경부 고속도로가 건설된 거는 1차 때입니다. 기반 시설이니까요. 나는 주로 상향식 개발됐다. 상향식은 균형 개발이니까 나가 아니라 가가 되겠고요. 나의 개발 방식은 중앙 정부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식이 되겠죠. 그래서 3차는 균형 개발이 되고요. 그리고 개발이 됩니다. 시행 시기는 성장 거점이 1차가 먼저겠죠. 그래서 나가 가 이렇게 돼 있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성장 거점인 나가 되고요. 가는 효율성이 아니라 형평성이 되겠죠. 우리나라 지역 개발이 1970년대부터 시작되는데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보면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점점 늘었죠. 그래서 집중률가 3차가 나보다 더 높겠죠. 정답은 5번이에요. 실패한 거죠.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했지만 오히려 수도권 인구의 집중도는 점점 높아지니까 이 정책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낼 수 있습니다. 10번 문제 풀어봅시다. 10번 문제는 이 지도가 핵심이에요. 지도가. 그래서 여기는 철원이 됩니다. 철원이 되니까 여기는 용암대지가 되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산지니까 이거는 뭐 흑산 아니면 변성암이 되겠죠. 이렇게 읽어주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울릉도죠. 울릉도는 C는 외륜산이라 불리는 곳이고요. D는 평지니까 울릉도에서 평지는 유일하게 나리분지에 있죠. 나리분지는 칼데라 분지가 되겠죠. 그래서 용암 대지는 유동성이 큰 용암이 분출되어 형성되었다. 맞죠? 유동성이 큰 용암 대지는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하죠. 현무암질 용암은 유동성이 크고 점성이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붉은색의 간대 토양은 석회암 풍화토가 됩니다. 석회암 풍화토. 그래서 우리나라 강원도 남부, 충북 북부 지역에 나타난 토양이 되고요. 차별적인 풍화 침식으로 형성된 분지는 침식 분지를 얘기하죠. 칼데라 분지는 하구의 함물로 형성된 분지니까 아닌 거가 되고, A는 변성암이니까 C 원생대가 되고요. C는 하산 활동을 만들어주니까 신생대가 되겠죠. 그래서 A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D가 만들어졌겠죠. 용암대지, 천원 용암대지에서는 논농사가 이루어지고, 나리분지에서는 울릉도의 나리분지, 칼데라 분지는 빗물의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농사를 못 지어요. 논농사를. 그래서 밭농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0번까지 문제 풀었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기본적인 개념들 물어보는 형태고,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자료를 활용해서 자료 분석을 엄청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개념과 기본적인 자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모두 맞출 수 있는 문항이어서 10번까지 문항 중에선 그렇게 어려운 문항이 없었습니다. 네, 틀렸으면 틀린 대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습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하는 형태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1번부터 문제 문항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